여권 주세요. 브래들리 심사관이 무표정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방문 목적은요? 정팔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바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친구 만나러. 브래들리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뭔데요? 데이비드 밀러. 순간 브래들리의 눈이 가늘게 찢어졌어요. 데이비드 밀러라 그분 아무나 만나주는 분 아닙니다. 대체 무슨 사이인데요? 정팔은 눈동자를 떨며 애써 대답했어요. 됐고요. 영어 못하시죠? 보안요원 어디 있죠? 여기 좀 확인해 보셔야겠는데요. 그 말에 정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주머니 속 사진을 꼭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누구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14시간. 88세 정팔에게는 견디기 힘든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비행기 좌석에서 일어서는 순간부터 온몸이 아팠어요. 허리는 쇠막대기처럼 굳어 있었고 무릎은 녹슨 경첩처럼 삐걱거렸어요. 목과 어깨는 바위처럼 딱딱했죠. 정팔은 좌석 등받이를 붙잡고 겨우 몸을 일으켰어요. 다른 승객들은 벌써 짐을 챙겨 빠르게 내리고 있었죠. 정팔만 혼자 뒤처져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머리 위 선반의 작은 가방도 제대로 꺼낼 수 없었어요. 옆자리 젊은 남성이 한숨을 쉬며 가방을 내려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정팔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통로를 걸어 나가는 것도 일이었어요. 지팡이 끝이 바닥을 톡톡 치는 소리만 들렸어요. 다른 승객들이 뒤에서 기다리는 게 느껴졌어요. 조급한 발걸음 소리, 짜증스러운 한숨들. LA 공항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얼굴을 때렸어요. 공항 안내 방송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영어가 빗물처럼 흘러내렸죠. 입국 심사대까지 가는 길이 끝없이 느껴졌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산을 오르는 것 같았어요. 가슴 속에서는 70년 묵은 그리움이 두근거렸어요. 주머니 속 낡은 사진이 만져졌어요. 데이비드 진짜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늙어버렸는데. 입국 심사줄은 길었어요. 정팔은 맨 뒤에 섰어요. 앞에 서 있던 젊은 승객들이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여권을 딱 내밀고 몇 마디 주고받은 후 쉽게 통과했어요. 드디어 정팔 차례가 되었어요. 심사대 앞에 앉은 사람은 28세 브래들리였어요. 금발의 파란 눈, 새하얀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신참 심사관이라는 게 얼굴에 드러났어요. 뭔가 증명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죠. 정팔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여권 주세요. 정팔은 떨리는 손으로 여권을 내밀었어요. 브래들리가 여권을 받아들고 몇 번 넘겨봤어요. 방문 목적이 뭐죠? 영어가 귀에 들어왔지만 입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정팔은 당황해서 입술만 달싹거렸어요. 70년 전 기억들이 머릿속을 휘저었어요. 친구 만나러. 겨우 나온 말이었어요. 발음이 어색했어요. 친구요. 브래들리가 코웃음을 쳤어요. 88세 할아버지가 미국에 친구가 있다고요? 어떤 친구인데요?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주변 승객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할아버지 뭐 하는 거야? 시간 너무 오래 걸리네. 짜증나. 영어도 못하네. 정팔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수치심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목구멍이 메말랐어요. 오래된 친구. 오래된 친구라고요? 브래들리가 더욱 거만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 영어 정말 못하시네요. 제가 한국말 조금 할 수 있거든요. 한국어 발음이 엉망이었어요. 일부러 우스꽝스럽게 말하는 투였어요. 주변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났어요. 정팔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혹시 불법 체류 목적 아니에요? 88세에 무슨 친구가 있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브래들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다른 심사관들도 이쪽을 바라봤어요. 진짜 친구 있어요. 정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맺혔어요. 브래들리가 보안 요원에게 손짓했어요. 큰 덩치의 보안 요원이 다가왔어요. 수상한 할아버지가 있어요. 확인 좀 해주세요. 말도 제대로 안 통하고 수상해요. 정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럴 수가 있나요? 70년을 기다렸는데, 데이비드를 만나러 온 것뿐인데, 대기실에서 기다리세요. 조사 후에 다음 항공편으로 한국 돌아가시면 됩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정팔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보안 요원이 팔을 잡아당겼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대기실로 걸어가면서 정팔은 고개를 떨궜어요. 수많은 시선이 등 뒤에서 따라왔거든요.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칼날처럼 파고들었어요. 아, 데이비드 미안해. 내가 이렇게 무능해졌구나. 이렇게 끝나는 건가? 대기실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자마자 정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떨리는 손이 가슴 주머니로 향했어요. 대기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은 정팔은 마지막 희망처럼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모서리가 헤어지고 색이 바랜 흑백 사진이었어요. 70년 동안 품고 다닌 보물이었죠. 사진 속에는 두 아이가 서 있었어요. 15세 정팔과 6세 데이비드. 정팔은 키 큰 소년이었고 데이비드는 그의 허리춤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두 눈이 빨갛게 부어있던 그 아이. 데이비드. 정팔의 입술에서 속삭임이 새어나왔어요. 사진을 보고 있으니 그때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1951년 한국 전쟁 한복판이었어요. 폭격으로 부모를 잃은 데이비드를 처음 본 날이 떠올랐어요. 미군 부대 근처에서 울고 있던 6살 꼬마. 파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있었죠. 엄마, 엄마. 영어로 엄마를 부르는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팔도 고아였지만 그 작은 아이를 그냥 둘 수 없었어요. 데이비드의 아버지는 로버트 밀러 중이었어요. 전쟁터에서 싸우느라 아들을 돌볼 수 없었죠. 정팔은 3개월 동안 데이비드를 돌봤어요. 형과 동생처럼, 아니 진짜 형제처럼 지냈어요. 형, 배고파요. 데이비드는 항상 한국어로 말했어요. 정팔이 가르쳐준 유일한 한국어였죠. 정팔은 자기 밥의 반을 나눠줬어요. 때로는 전부 다 줄 때도 있었어요. 형, 무서워요. 밤에 폭격 소리가 들리면 데이비드는 정팔 품에 파고들었어요. 정팔은 작은 등을 토닥이며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한국 동요를 영어로 번역해서 불러주곤 했죠. 괜찮아. 데이비드 형이 지켜줄게. 그때 정팔도 겨우 15살이었어요. 하지만 6살 데이비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어른이었죠. 겨울이 되자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먹을 것도 부족했고 추위도 견디기 어려웠어요. 데이비드는 자주 아팠어요. 정팔은 자신의 담요를 데이비드에게 덮어주고 추위에 떨었어요. 형도 춥잖아요. 같이 덮어요. 데이비드가 담요 끝을 정팔에게 내밀 때면 정팔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로버트 밀러 중이가 돌아온 건 크리스마스 직전이었어요. 아들을 찾아 헤매던 그는 정팔과 데이비드를 발견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정팔에게 밀러 중이는 몸짓으로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통역관을 통해 편지를 써줬어요. 정팔에게 당신이 제 아들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데이비드는 당신을 형이라고 부르며 매일 이야기해요. 당신은 우리 가족의 영웅입니다.
하지만 이별은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미군 부대가 철수하게 되면서 데이비드도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떠나야 했어요. 형, 저 안 갈래요. 형이랑 있고 싶어요. 데이비드가 정팔 손을 붙잡고 울었어요. 정팔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데이비드, 아버지랑 가야 해. 미국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럼 형도 같이 가요. 나는 여기 있어야 해. 하지만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데이비드를 태운 트럭이 사라지는 모습을 정팔은 끝까지 지켜봤어요. 작은 손이 뒷창으로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그 후 70년간 소식이 끊겼어요. 정팔은 결혼해서 자식을 키우고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하지만 데이비드를 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2023년 운명적인 순간이 왔어요. 손자가 보여준 군사 다큐멘터리에서 정팔은 그를 발견했어요. 전 태평양 사령관 데이비드 밀러 대장입니다. TV 속 노인의 얼굴에서 6살 데이비드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그 파란 눈은 그대로였어요. 저건 데이비드다. 정팔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70년 만에 찾았어요. 그 작은 아이가 미군 장성이 되어 있었어요. 가족들은 반대했어요. 할아버지, 너무 위험해요. 88세에 무슨 미국행이에요? 하지만 정팔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생애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데이비드를 다시 한번 보고 싶었어요. 대기실에서 사진을 바라보며 정팔은 중얼거렸어요. 데이비드 형이 왔단다. 이렇게 늙어버린 형이.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인 것 같았어요.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어요. 휴대폰을 꺼낼 때 손이 떨렸어요. 정팔은 대기실 구석에 앉아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어요. 손자가 미리 저장해둔 번호가 있었어요. 국방정책연구원. 데이비드가 근무하는 곳이었죠.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후들거렸어요. 88세 노인의 손에는 휴대폰 버튼이 너무 작았어요. 몇 번이나 틀려서 다시 눌러야 했어요. 드디어 통화 연결음이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국방정책연구원입니다.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정팔은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어요. 영어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 데이비드 밀러 장군님. 죄송하지만 영어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Please, David Miller General. 정팔의 영어는 어색했어요. 발음도 어눌했죠. 비서는 당황한 것 같았어요. 밀러 원장님이요.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신데요. 무슨 일이신지요? 70년 전 한국에서 형이라고 불렀던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정팔은 절망적으로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설명했어요. 코리아 1951 브라더 형님. 비서는 혼란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정팔의 절박한 목소리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나 봐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정팔은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리며 기다렸어요. 몇 분이나 흘렀을까요? 아주 긴 시간이었어요. 그때였어요. Hello. This is David Miller. 데이비드의 목소리였어요. 7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정팔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데이비드. 혹시 정팔 형님이세요?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어요. 그래 형이야, 정팔 형이야. 정팔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70년간 꿈꿔왔던 순간이었어요. 형님, 정말 형님이세요. 세상에. 70년간 찾았어요. 매일매일 형님 생각했어요. 데이비드도 울고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님, 정말 살아계셨구나.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에? LA 공항에 형이 데이비드 만나러 왔는데 공항에.
지금 공항에 계시다고요?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어. 입국 심사에서. 정팔은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영어가 부족했어요. 답답함에 울음이 더 터져 나왔어요. 형님, 무슨 일이에요? 왜 들어갈 수 없어요? 영어를 못해서 의심받고 대기실에. 데이비드가 상황을 이해한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형님,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지금 당장 갈게요. 전화기 너머로 데이비드가 누군가에게 소리치는 게 들렸어요. 모든 회의 취소해! 지금 당장! 내 생명의 은인이 공항에 계셔! 연구원이 발칵 뒤집힌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급한 대화 소리들이 들렸어요. 형님, 들리세요? 제가 70년간 형님을 찾았어요. 매일 펜타곤 사무실에 형님 사진을 걸어두고 기도했어요. 데이비드 형도 매일 널 생각했어. 형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형님이 가르쳐 준 것들. 형님의 사랑이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데이비드의 목소리에서 70년간의 그리움이 느껴졌어요. 제가 지금 차에 타고 있어요. 30분 안에 공항에 도착할 거예요. 아무도 형님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자동차 시동 소리가 들렸어요. 데이비드가 직접 운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형님,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제 괜찮아요. 이번엔 제가 형님을 지킬게요. 70년 전처럼요. 정팔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데이비드가 볼 수 없었지만요. 고마워, 데이비드. 형님, 제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하지만 정팔의 가슴은 70년 만에 처음으로 뜨겁게 뛰고 있었어요. 희망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대기실 창문 너머로 LA의 풍경이 보였어요. 데이비드가 이 길을 달려오고 있을 거예요. 70년간 기다려온 만남이 곧 이루어질 거예요. 정팔은 눈물을 닦고 사진을 다시 꺼내봤어요. 데이비드 형이 기다리고 있을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데이비드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차를 운전하면서도 한 손으로는 쉴 새 없이 전화를 걸었어요. 펜타곤의 핫라인부터 시작했어요. 사성 장군의 긴급 상황이었죠. 톰슨 장군, 나 데이비드 밀러야. 지금 당장 내 말 좀 들어봐. 첫 번째 전화는 펜타곤의 절친한 동료였어요. 톰슨 장군은 데이비드의 다급한 목소리에 놀랐어요. 데이비드,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한국 전쟁 영웅이 LA 공항에서 모독당하고 있어. 내 생명의 은인이야. 데이비드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박함으로 떨렸어요. 70년간 찾던 형님이 굴욕을 당하고 있다니요. 뭐라고? 자세히 말해봐. 88세 노인이 입국 심사에서 차별받고 있어. 나를 만나러 온 분이야. 펜타곤에서 즉시 조치 취해줘. 톰슨 장군은 즉시 이해했어요. 데이비드가 평생 찾아온 그 사람이었죠. 알겠어. 국토안보부에 바로 연락한다. 두 번째 전화는 더 높은 곳으로 향했어요. 국방부 부장관 직통 라인이었어요. 부장관님, 밀러입니다. 긴급 상황이죠. 밀러 장군? 무슨 일인가? 한국전쟁 참전용사 관련 문제입니다. LA 공항에서 우리 동맹국 국민이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어요. 데이비드는 전략적으로 말했어요.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외교 문제로 격상시킨 거였죠. 즉시 국토안보부에 연락하겠네. 펜타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국방부에서 국토안보부로 전화가 걸렸어요. 고위급 직통 라인이었죠. 국토안보부입니다. 국방부에서 연락합니다. LA 공항 상황 즉시 파악하라는 지시입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한국전쟁 관련 VIP가 부당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외교 문제로 확산될 수 있어요.
국토안보부 담당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이었어요. 외교 문제가 되면 큰일이었죠. 즉시 LA공항에 연락하겠습니다. 국토안보부에서 LA 공항 책임자에게 긴급 전화가 걸렸어요. LA공항 김순 책임자입니다. 국토안보부 긴급상황실입니다. 귀하 공항의 VIP 프로토콜 가동 지시입니다. 김순 책임자는 당황했어요. VIP요? 어떤 분인가요? 한국 전쟁 관련 인물입니다. 현재 입국 심사에서 문제 발생. 즉시 상황 파악하고 최고 예우로 처리하세요. 김순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한국 전쟁이라니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어요. 네, 즉시 확인하겠습니다. 공항 전체가 비상사태에 돌입했어요. 김순 책임자가 입국 심사장으로 뛰어갔어요. 브래들리 심사관을 급히 찾았어요. 브래들리!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브래들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았죠. 무슨 일인가요? 너 오늘 88세 한국인 할아버지 심사했지? 네,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 알아? 한국전쟁 영웅이야! 지금 국방부와 국토안보부가 발칵 뒤집혔어! 브래들리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 넌 지금 외교 문제를 일으킨 거야! 입국 심사장 업무가 일시 중단되었어요. 다른 승객들은 우회 경로로 처리되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뛰어다니며 상황을 정리했어요. 한편 언론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군 관련 기자들이 데이비드의 움직임을 포착했어요. 밀러 장군이 갑자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공항으로 향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 관련해서 뭔가 큰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군사 전문 채널 기자들이 공항으로 급파되었어요. 카메라와 중계 장비를 실은 차들이 LA 공항으로 향했어요. 공항 내부는 더욱 긴장 상태가 되었어요. 보안 요원들이 증가했고 관리자들이 급하게 회의를 했어요. VIP 영접 준비하세요. 언론 대응팀도 대기시켜. 혹시 모르니 의료진도 대기시켜. 대기실에 앉아있던 정팔은 주변이 부산해지는 걸 느꼈어요. 사람들이 자꾸 자신을 힐끔힐끔 보는 것 같았어요. 뭔가 달라지고 있어. 정팔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데이비드가 정말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공항 밖에서는 경찰차와 보안 차량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언론 취재진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전 태평양 사령관의 생명의 은인. 그 소식이 퍼지면서 공항 전체가 긴장 속에 휩싸였어요. 70년 만에 재회를 위한 무대가 준비되고 있었어요.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공항 전체가 숨을 멈췄어요. 데이비드가 나타났어요.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 차림이었죠. 사성 장군의 위엄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어요. 보폭 하나하나에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70년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공항 직원들이 얼어붙었어요. 이런 인물이 직접 온다고요? 김순 책임자가 급히 다가갔어요. 밀러 장군님, 정말 영광입니다. 데이비드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만 신경 쓰고 있었어요. Where is 정팔 형님? 내 생명의 은인이 어디 있어요? 완벽한 한국어였어요. 70년간 잊지 않고 간직해온 언어였죠.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대기실에 계십니다. 이쪽으로. 김순이 앞장서서 안내했어요. 뒤를 따르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우렁찼어요. 보안 요원들, 공항 관계자들, 그리고 몰래 따라온 기자들까지. 브래들리 심사관은 구석에서 떨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대기실 문이 열렸어요. 정팔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죠. 70년 전 그 사진을.
15세 자신과 6세 데이비드가 함께 찍은 사진을. 데이비드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형님, 속삭이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대기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정팔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70년. 그 긴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데이비드 정말 너냐? 정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진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데이비드가 뛰어갔어요. 사성 장군의 위엄 따위는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6살 때 그 어린아이였어요. 형님, 한국어로 외쳤어요. 정팔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88세 노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형님, 정말 형님이세요? 70년간 찾아다녔어요. 데이비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사성 장군이 울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정팔도 울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데이비드의 얼굴을 만졌어요.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우리 데이비드가. 형님 덕분이에요. 형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 형님의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입국장으로 소식이 전해졌어요. 승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공항 직원들도 일손을 멈추고 지켜봤어요.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치기 시작한 박수가 물결처럼 번져나갔어요. 입국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데이비드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어요. 이분은 70년 전 6살이었던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한국전쟁 중에 어머니를 잃고 혼자가 된 저를 3개월간 돌봐주셨어요. 자신의 밥을 나눠주시고 추위를 막아주시고 무서워하는 저를 지켜주셨어요. 사람들이 숨죽이며 들었어요. 70년간 펜타곤 제 사무실에 이분 사진을 걸어두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했어요.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이분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이분은 제 생명의 은인이자 제 인생의 영웅입니다. 입국장이 조용해졌어요.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브래들리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제가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데이비드가 브래들리를 바라봤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세요. 김순 책임자가 급히 나섰어요. 장군님, 즉시 특별 입국 절차로 처리하겠습니다. 최고의 예우로 모시겠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언론들이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되고 있었어요. 정팔과 데이비드가 다시 마주봤어요. 전쟁 속에서 피어난 형제의 진정한 영웅의 만남. 형님, 이제 집에 가요. 저희 집으로 가요. 데이비드가 정팔의 팔을 부축했어요. 응, 집에 가자. 우리 데이비드. 두 사람이 함께 걸어나가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지켜봤어요. 박수가 다시 터져나왔어요. 70년간의 기다림이 끝났어요. 24시간 만에 세상이 바뀌었어요. 브래들리는 즉시 정직 처분을 받았어요.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데 88세 할아버지를 그렇게 대하다니. LA 공항 전체 직원들에게 긴급 인권 교육이 실시되었어요. 회의실마다 직원들이 모여 앉았어요. 모든 승객을 존중해야 합니다. 나이, 외모, 언어 능력으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 자료에는 정팔과 데이비드의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었죠. 언론은 폭발했어요. CNN 뉴스룸에서 앵커가 말했어요. 88세 한국인 할아버지와
미군 장성의 70년만 재회가 전 세계의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공항에서의 재회 장면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데이비드가 무릎 꿇고 인사하는 모습, 정팔이 눈물 흘리는 모습. 군사 전문 채널에서는 특집 방송을 준비했어요. 한국 전쟁에 숨겨진 영웅을 찾습니다. 김정팔 씨의 이야기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도 난리였어요. 모든 방송사가 생중계를 했어요. 우리나라 할아버지가 미국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계십니다. SNS는 완전히 폭발 상태였어요. 김정팔 할아버지 70년 만의 재회, 진정한 영웅이 전 세계를 돌았어요. 국방정책연구원에도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데이비드가 직원들을 모아놓고 발표했어요. 김정팔 기념관을 설립합니다. 한국전쟁 연구를 대폭 확대하겠어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모두가 감동받은 얼굴이었어요. 이분 같은 무명의 영웅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한편 데이비드의 집에서는 특별한 만남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거실에 앉아 있는 정팔을 데이비드의 가족들이 둘러쌌어요. 아내 수잔, 아들 마이클, 딸 사라, 그리고 손자, 손녀들까지. 할아버지, 정말 우리 할아버지를 구해주셨어요? 8살 손녀 에밀리가 정팔에게 물었어요. 정팔은 미소를 지었어요. 내 할아버지가 6살 때였어. 정말 작고 귀여웠단다. 데이비드가 옆에서 번역해줬어요. 가족들이 웃으면서 정팔을 바라봤어요. 이제 우리 할아버지세요. 마이클이 말했어요. 정팔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어요. 정부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정팔에게 특별 영주권이 발급되었어요. 국방부에서는 명예 고문직을 제안했어요. 받아주셔야 해요, 형님. 형님 같은 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데이비드가 간곡히 부탁했어요. 일주일 후 펜타곤 공식 방문이 있었어요. 정팔이 휠체어를 타고 펜타곤 복도를 지나갔어요. 양쪽으로 군인들이 도열해 경례를 했어요. 경례! 우렁찬 구령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정팔은 떨리는 손으로 답례했어요. 데이비드의 사무실에는 정말로 70년 전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액자 안에 15세 정팔과 6세 데이비드. 매일 이 사진을 보며 기도했어요, 형님. 국방부 장관도 찾아왔어요. 한국전쟁 참전용사 예우를 개선하겠습니다. 김정팔 씨 같은 분들을 더 찾아내서 합당한 대접을 해드리겠어요. 정팔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겸손한 말이었어요. 언론 인터뷰에서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영웅은 조용히 우리 곁에 살고 있어요. 이 말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군부 내 교육 자료로도 만들어졌어요. 차별과 편견을 버리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어요. 한 달 후 정팔은 데이비드 가족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손자, 손녀들과 공원에서 산책하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웃었어요. 형님, 행복하세요? 데이비드가 물었어요. 그럼 70년간 꿈꿔왔던 일이 이렇게 현실이 되었는걸. 정팔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세상은 변했어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70년 후에 전 세계를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그 감동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 곁에 조용히 살고 있지요. 형님 덕분에 배웠어요. 진짜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데이비드의 마지막 말이 모든 것을 요약했어요. 70년간의 기다림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